마이너스 4천만 원 되면 인생이 거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가 하는 방식은 돈을 많이 못 벌어. 조금 벌면 어때?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행복을 주기는 어려운데 없어지면 내가 진짜 희한한 관계까지도 해야 돼요. 깨달은 거 너무 많죠. 사실 그 과정이 6년 동안 깨달은 거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뽑자면 이런 거를 뽑고 싶어요. 돈을 벌거나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없다.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얘기를 해야겠다. 진짜 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제가 깨달은 건 저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은 직장 생활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랑 밥을 매일 먹는데 5성급 호텔에서 먹는다고 해볼게요. 진짜 뭐 엄청 좋은 데를 안 가서 잘 표현을 할 줄 몰라서 그냥 5성급 호텔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5성급 호텔도 뭐 안 좋고, 이렇게 저는 상징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건데, 하여튼 그런 거를 몇 끼 먹는데 그 사람이랑 먹어야 돼. 그런 게 있고요. 그냥 내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냥 일반 백반 먹어. 저는 이 삶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제가 어디 있을까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저는 돈이 많아지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억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20억을 목표로 바꿨어요. 그래서 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30억을 바꿨고 또 달성이 된 거예요. 너무 운이 좋게. 그리고 50억으로 바꿨는데 50억도 달성이 됐어요. 100억으로 바꿨는데 100억도 달성이 된 거예요.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 인간이랑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어떤 인간이랑 대화하고 어떤 인간과 함께 있고 그 관계에서 행복이 오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면 왜 행복하다고 느껴질까? 내가 필요 없는 관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돈이 충분히 많으면 그냥 그 사람 꺼지라고 하면 돼요. 너무 싫어? 내 행복에 너가 필요 없어. 그냥 가. 그 사람이 실제로 막 여러분한테 영향력 있는 척 하려고 그래도 내 계좌가 빵빵하면 나 그러면은 그냥 너 그냥 안 만날래. 난 그냥 이 사람 만날래. 왜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죠? 근데 세상에 언제 어떤 일이라는 건 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행복한 사람이랑 행복하게 관계를 맺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냥 관계에 대해서 과감해져도 된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심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인간관계를 성격상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여기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사말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건지, 카톡은 답장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막 그런 아주 잡다한 것들. 진짜 사람은 살면서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에 결정할 수 있는 개수가 거의 정해져 있대요. 고퀄리티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개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도 근육이랑 똑같은 거예요. 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무한히 할 수 없듯이 그런 것처럼 뇌도 무한히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막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데 쓸데없는데 결정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정작 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결정력이라는 거를 내가 다른 데다 너무 낭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냥 그거 안 만나면 돼. 저는 거기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 자체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산이 늘어나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유튜브 하는데도 또 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그 전에는 돈을 덜 벌었을 때는 조회수 하나에 대해서 되게 목을 맸어요. 왜냐면 이게 채널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목표로 한 거를 이미 다 달성했어.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하루에 6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유튜브가 더 안 돼도 어차피 나 졸업했어. 그런 느낌? 그 다음부터는 뭐 댓글 악플 달리면 그냥 다 지우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랑 행복한 관계 맺는 거, 그거를 첫 번째 순위에 두고 나머지는 그냥 다 쳐내도 별로 관계가 없어지는 거, 이런 데 행복이 있더라고요.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전설이다, 이런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혼자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한 명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행복이 오는 건데 그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160만 원 직장인에서
직장인이라는 거는 엄청난 관계 덩어리잖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건. 대기업은 더 심하죠. 뭐 그런 아주 복잡 다단한 막 그 관계. 그래서 내 걸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내가 관계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관계로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160만 원 직장인에서 100억 자산가가 되면서 느낀 거, 저는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이게 제가 가장 좀 핵심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그렇게 좀 바꿨어요. 원래 그 전에는 저 혼자 살 때는 별로 돈이 필요가 없었어요. 별로 돈이 필요가 없었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반지하에 살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때 뭐 취업난이라 그랬는데 그거 취업난도 뚫고 제가 방송국의 꿈의 PD였는데 PD도 되고 그렇게 막 망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애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클리셰적인 행복한 환경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그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를 내가 할 수 없겠다라는 각이 섰어요. 그때 월급이 이것저것 합치면은 뭐 200만 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는 거는 한 160 얼마 됐었고, 식권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교통비,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한 200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집을 막 꾸미는 거예요. 블로그 이런 데서 보고. 그때 막 전셋집 인테리어 이런 거 막 책 사서 보고, 그 빌린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막. 근데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 낼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 이게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정한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증권방송에 있었어요. 경제방송. 근데 그때 뭐였냐면 제가 영업을 했었거든요. 협찬을 따오는, 뭐 부동산 하는 분들, 부동산 분양하는 분들한테 협찬 따오는 거. 그래서 그런 방송 만들고, 주식하는 분들한테 협찬 따와가지고 뭐 그런 거 만들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맨날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그분들한테 맨날 어린 나이에 사원증 메고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한번 해주세요. 저희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온 거 가지고 제가 방송 만들고. 그냥 그 사람들을 이기고 싶었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그 사람들한테 왜 내가 부탁을 하고 있을까? 내가 더 돈이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있구나. 돈이 많아지면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격지심 때문에, 두 번째는 자존심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인드 세팅을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좋은 내용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전 PD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저희 팀이 이제 매출로 평가를 받고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봤을 때, 그냥 돈만 잘 벌면 장땡이구나, 그런 걸 겪으면서 막 재수없게 대하는 전문가들도 많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짬이 안 되는 젊은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회사에서 사실은 아니라는 거, 나한테 주어진 목표라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 내가 협찬의 대상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부탁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저한테 진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이유, 결혼하면서. 두 번째는 그런 갑을 관계에 대한 거. 그 두 가지가 제가 이 30대에 100억을 벌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부자가 돼야겠다 하고, 그때 뭐였냐면, 그 전에는 현상 유지가 목표였어요. 현상 유지가 목표였는데 뭔가 판을 흔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변동성을 키워야겠다.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절약이었어요. 저의 전략은 그냥 절약이었어요. 월에 20만 원 정도만 변동비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게 돼 있었어요. 그럼 20만 원 안에서 제 삶을 해결하는 거죠. 왜냐면 어쨌거나 나는 회사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20만 원으로 변동비를 쓰고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을 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60 얼마 받는데 100만 원 저금하는 거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많이 아낀다. 나는 아끼는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 모은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10년 뒤에 가지고 있는 돈이 1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는 뭐가 답이 안 나와요. 앞에 얘기했던 그런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테이킹 하기로 했죠. 나한테 지금까지 모아온 돈 이런 걸로 시도를 해봐야겠다. 근데 그게 되게 실수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되게 저의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점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나한테 있는 건 젊다는 점과 어떤 내가 직장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점, 이 두 개가 나의 강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강점인데 내가 돈 가지고 뭔가 승부를 보려고 그랬죠. 돈은 약점인데 약점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돈이 강점이려면 그래도 뭐 한 500억, 1000억 있어야 돈이 강점일 거 아니에요. 난 돈이 강점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모았던 돈이 그때 한 4, 5천 정도 있었는데 그거랑 동업자 돈 합쳐가지고 한 8천만 원, 그쵸? 8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제가 처음에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아, 돈을 쓰지 말고 아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횟수를 넓히는 선택을 했어야 됐다. 이거를 나중에 깨닫게 됐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동업자랑 4천 해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적자였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적자였어요. 반반 나누면 150씩 마이너스 꼬라 박는 거거든요. 네. 그때 제일 힘들었죠. 인생에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행복을 주기는 어려운데 없어지면 내가 진짜 희한한 관계까지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인생에 한 4천만 원 더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통장 계좌에 4천만 원 더 생겨요. 인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근데 4천만 원 빚이 생기잖아요. 그 인생 바뀌어요. 네. 굉장히 하루하루 잠도 못 자고 엄청 쪼들리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4천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갚아줘야 되지? 이런 생각. 그때 정말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라고 하니까 이게 특수한 어떤 상황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다 실패예요. 보통은 실패가 보통이고 성공이 특수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공이 특이한 거예요. 성공이. 진화도요. 진화도 다 실패예요. 돌연변이는 다 실패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랜덤하게 아주 운 좋게 된 그 단 하나가 성공해서 하나의 종으로 번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어쨌거나 실패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내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이 100% 내 실력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럼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패는 나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패가 원래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냥 원래 발생하는 일이 그냥 발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번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세상이 완전히 실력에 대한 인과관계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운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운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멘탈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잘된 게 내가 잘해서 잘된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잘된 것이 다 내가 잘한 거야? 그러면 모든 안 된 거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저희 애한테 실패에 대해서 절대 혼내지 않아요. 저희는 오히려 애한테 그 얘기를 해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를 마라. 우리는 이제부터 실패를 작은 성공이라고 부르겠다. 아빠 나 이번에 자전거 타는데 작은 성공했어. 잘했다. 다음번에 큰 성공하자. 조금 더 큰 성공하자. 이분법으로 실패와 성공으로 나누지 말고 그 단계에서 얼만큼 우리 용어로 표현하지만 얼만큼 더 적게 실패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력의 영역은 시간을 넣으면 향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운의 영역에 대해서도 실력의 영역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밑에서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오는 거를 이해를 못하죠. 내가 더 많은 것에다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쟤가 더 잘하지? 쟤는 더 시간을 적게 넣었는데? 걔는 운의 영역에서 충분히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터진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그거에 포기하지 않고 나도 내 페이스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엔 또 내가 시간을 넣은 것만큼 나도 운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실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는 이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는 당연히 다 여러 번 겪는 거고 계속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한번 제가 각 실패당 비용이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비용이 한 번에 1억이었어. 그러면 만약에 제 재산이 10억이라 그러면 10번밖에 실패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리소스가 한계가 있는 리소스인 경우에는 실패가 허락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봅시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240만 원 정도가 입금된다고 해볼게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240만 원짜리 시도를 내가 매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이 매일 입금이 돼요. 그죠?
그 중에 내가 자는 시간 빼면은 열 몇 시간을 계속 14시간 정도를 내가 계속 늘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이라는 거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젊다는 건 시간이라는 리소스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저는 시간을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계속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쇼핑몰 하는 방식도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아니, 돈을 넣어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너가 하는 방식은 돈을 많이 못 벌어. 근데 나는 아예 빵인데 조금 벌면 어때? 난 시간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할 거야. 왜? 나는 돈 넣어서 하는 방식은 실패할 때마다 아프니까. 나는 그걸 알았으니까. 빚이 내가 돈에 통장에 4천만 원 더 있다고 삶의 변화가 없지만 마이너스 4천만 원 되면 인생이 거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만약에 하루 더 늙는다 그래서 나는 별로 공포스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시간을 넣는 방식. 그때 젊을 때는 이걸 최소화하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인컴이 많아지게 되면 시간 플러스 인컴 넣을 수 있는 걸로 하고, 그 내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 리소스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비용이 낮은 거. 제가 실패해도 계속 달릴 수 있었던 이유, 비용이 낮은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남에 만약에 한 평짜리 땅을 돈도 안 받고 마음대로 분양한다 그러면, 돈 그냥 공짜라 그러면 가서 줄 설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찾기 시작하면, 내가 1을 넣었을 때 1밖에 안 나와. 1 넣었는데 1밖에 안 나와. 어느 순간에 1 넣으면 10 나오고 1 넣으면 100 나오고,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를